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에 600만 명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무더위가 관람객 유치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길이만 400m에 이르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반선이 광양항에 처음으로 입항했습니다. 이 운반선이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만 2만 3천여 개, 이를 연결하면 145km에 이릅니다. 여수 꿈트랑몰이 새로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 출연을 배경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데 여수시가 이를 계기로 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에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가 참여합니다. 광양 지역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도 출범하고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방문객이 이달 초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보름 이상 빠른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제 곧 시작될 찜통 더위가 걱정입니다. 올해 목표인 600만 방문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달간 관람객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정원은 여름꽃으로 새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3355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들 손에는 강렬한 햇살을 피하기 위한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좀 돌아보기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냥 큰 우산 썼어요. 지난 3일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46일 빠르게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국가정원은 600만 명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여름이 고비입니다. 봄이나 가을 성수기에는 한 달 평균 100만 명이 찾지만 여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오는 19일부터 38일간 열리는 여름 몰빛 축제와 야간 개장으로 관람객을 모을 계획입니다. 약 38일간을 거쳐서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 무더위를 저희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자연적인 그늘 조성과 특색 있는 여름 정원으로 볼거리를 다양화하는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람객 600만 명이 목표입니다. 사실상 여름 관람객 추이가 최대 변수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에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관 측정 대행업체 2곳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주민들이 기업들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여수산단 입주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부담 배출 사태와 목질계 화력발전소 논란 등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제철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 환경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대표적인 청년몰인 꿈뚜랑몰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연일 대박 행진입니다. 네, 음식을 주문하면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다면서요. 네.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지역도 유명한 청년몰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이런 반짝 효과를 넘어서서 좀 지속 가능한 명소가 돼야 되는 게 과제인데요. 여수 꿈뚜랑몰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만두가게 손님들이 판매대 앞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먹어. 근데 줄이 너무 기네요. 사람이 너무 많고 앉을 자리도 없네요. 바로 옆 코너도 30분은 기다려야 햄버거를 받을 수 있고 매장 테이블은 앉을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여수의 꿈뚜랑몰. 이른바 백종원 현상으로 요즘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방송에서 봤을 때보다는 좀 더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고 시스템도 좀 더 잡힌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의 호황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7월 개장된 이후 반짝 호황을 보였던 이곳은 이후 긴 침체를 겪었고 지금의 호황도 이대로는 6개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대대적인 시설 보강과 활성화 사업에 착수한 배경입니다. 식상한 푸드코트형 매장을 카페형 테마 공간으로 바꾸고 새로운 즐길거리를 보강하는 등의 과정에 오는 10월까지 13억 원의 공적 자산이 투입됩니다. 변화의 핵심은 자생력을 키우는 것. 환경적 경쟁력은 저희 사업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적 경쟁력 부분들은 저희 또는 지자체 그리고 청년 상인들이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춘 창고와 청춘 옷장 그리고 꿈뜨락몰. 지역의 청춘몰들이 관의 지원이나 매체 노출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 하나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길이만 400m에 이르는 스위스 해운회사 소속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반선이 국내에는 처음으로 광양항에 입항했습니다.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2위 항만인 광양항에도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부두의 접안에 있는 초대형 선박에 화물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길이 400m에 폭 61.5m. 이달 초 건조를 마친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이 국내에는 처음으로 광양항에 입항했습니다. Our pleasure to be like first vessel, larger vessel entering in this port, and everything was coordinated in very safety and very well. 국내 한 조선업체가 1년 9개월에 걸쳐 건조한 이 선박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정계 항로에 투입됐습니다.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 3천여 개. 이를 연결하면 그 길이가 무려 145km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기 위해선 한 기에 120억 원가량 하는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데 광양항에는 현재 4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신속한 장비 확충이 절실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항만의 하나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두 내에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고 항만의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배후 부지를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유럽 각국을 차례로 거쳐 석 달 뒤인 오는 10월 다시 광양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시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고용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50인 이하 사업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등과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에는 50인 이하 소규모 플랜트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가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대기업과는 달리 국민 건강검진 외에 별도의 건강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통사정이 열악한 고흥지역 유인도에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투입해 고흥 진지도와 등량도 두 곳에 응급의약품과 재난구호물품, 생필품, 우편물 등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고흥군 관내 유인도는 모두 23곳으로 모두 4,800가구, 9,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서 지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차감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일본 리스크까지 급부상하면서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지역의 주력 업종 가운데 하나인 공작기계와 기계부품 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2분기보다 19포인트나 하락한 87에 그쳤습니다. 특히 2분기보다 3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3%로 전분기보다 10% 가까이 늘었고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미중 무역관계 지속과 최근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그 기업의 대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기업의 그 대내 불안 요인과 기업 환경의 경영 부담을 일본과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수출입 업무에 정통한 관세사까지 참여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수출 규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에로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긴급 경영 안정자금 1,080억 원과 컨설팅 예산 360억 원을 추경해 신청해 지역 기업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저희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애로센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은 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해갔지만 화이트리스트 규제는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전남 지역 학도병들의 6.25 참전 6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참전 학도병 충혼 선양회는 오늘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남 지역 생존 학도병, 보훈처 관계자 등과 함께 헌시를 낭독하고 당시의 군가 등을 제창하며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병사들의 충혼을 기렸습니다. 전남 지역 학도병들은 6.25 당시 경남 하동에서 있었던 화개전투에서 북한군의 부산 진격을 지연시키는 공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70여 명의 병사들이 희생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의 공식 직인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교체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존 공인 글자인 한글 전서체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직인을 교체했습니다.